자, 1쪽부터 나가겠습니다. 1쪽에 팔품사자성어 신문하고 나왔습니다. 가장 쉬운 팔품사자성어 1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동문서답 많이 들어봤죠? 자, 동자 무슨 동? 예, 동력동, 동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자는 문문자 안에 입구자가 들어있습니다. 문문자에 발음이 들어있고 입구자에 뜻이 들어있는 물을 문, 질문한다고 할 때 입으로 질문하죠. 물을 문. 자, 선역서, 서쪽을 뜻하는 선역서, 대답할 답. 해석은 동문입니다. 동문. 동쪽에 대해서 물으니까 서답, 서쪽에 대한 대답을 하더라. 묻는 말에 당치도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할 때 동문서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는데 하나 그냥 거기다 써놔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마이동풍. 자, 말맞자, 귀자, 동력동자, 바람풍자입니다. 자, 좋은 말을 해주어도 말의 귀에는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처럼 들린다. 말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밑에 첫 번째 사진이 그걸 누가 그려놓은 겁니다. 의미,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곧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해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마이동풍.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이독경. 그 오품 9번 6쪽에 나옵니다. 자, 6쪽으로 프린트 가봅니다. 6쪽 가서 오품의 9번 찾아봐요. 거기 우이독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할 때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이독경. 우자는 소자입니다. 소. 이자는 저 위에서 나왔던 거 똑같죠? 귀자. 독할 때, 독서할 때 독자, 읽을 독자. 경자는 성경, 불경, 사서, 삼경 할 때 경전경, 경서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담아놓은 책을 높여서 우리는 경전이라고 해요. 해석, 우이, 소 귀에다가 경, 성경, 불경, 사서, 삼경 같은 아주 좋은 글이 담겨있는 그 경전을 독 읽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소 귀에 경전을 읽어준다. 소가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소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의미,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로 우이독경이 있어요. 밑에 써놨죠? 비슷한 말, 마이동풍이다. 팔품 2번 1쪽. 서로 연관시켜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면부지. 날생자입니다. 날생자. 면자는 얼굴면자. 아니 부자 알지자입니다. 아니 부자 알지자. 생면은 태어나서 얼굴을 처음 본 사이에서 처음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이. 해석과 의미가 같아요. 서로 만나본 일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이를 그냥 생면부지라고 해요. 밑에 개구리와 잠자리가 앉아있네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잠자리입니다. 근데 잠자리는 개구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개구리 머리 위에 앉은 거죠. 서로 생면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개구리도 잠자리를 못 봤나 보죠. 자, 생면부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선견지명. 먼저 선자, 볼견자, 어주사지자,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주게 하는 역할을 하죠. 명자는 해일자와 달월자, 해와 달이 있으면 세상은 밝았죠. 밝을 명자. 해석은 다가올 일을 먼저 볼 수 있는 명석함, 지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거 역사를 많이 알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은 그런 걸 온고지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선견지명의 예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대중과 손정의가 만난 후 한국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 실현.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98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 때 외환위기로 IMF의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망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버님, 할아버님들은 다 실직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망했어요. 주변 모든 나라는 한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망한 나라를 김대중 대통령이 맡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 및 정보화 대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PC를 잘 다루는 국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빌 게이츠라고 불렸던 제일교포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초청합니다. 그때 손정의 회장은 뭐라고 했느냐. IMF 사태를 맞은 한국은 계절로 치면 추운 겨울에 해당합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만 봄은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십시오. 조만간 개인 PC 시대가 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였고 집에서 선으로 연결될 전화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하려면은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켠 후에 부팅이라는 걸 했었어요. 부팅을 거쳐서 화면이 뜨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내가 오래 걸려서 어떻게 인터넷을 겨우 연결했는데 만약에 집사람이 전화하려고 전화 들으면 인터넷 꺼졌습니다. 왜? 그 전화 한 선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컴퓨터는 학교 같은 곳에만 학교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개인들은 컴퓨터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광케이블 가는 것은. 자,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최초로 전국에 광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돈을 들여서. 광케이블은 머리카락만한 선 하나로 수천 명이 동시에 빛과 같은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제일이 되었고 조만간 집집마다 컴퓨터를 가지게 되어 컴도사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후에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지 않았으면요. 개인 PC 시대도 오기 힘들었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아주 느렸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정보통신이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여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IT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이때 만든 정보통신부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세계 독보적인 IT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는 건설업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립니다. IT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붓게 됩니다. 4대강에 볼을 건설해요. 그거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또는 박근혜 대통령 2년 동안 그게 연결됩니다. 7년. 그러는 사이에 중국과 주변국들이 독보적이었던 한국의 첨단 IT 분야의 턱밑까지 추격하게 되었어요. 만약이라는 의미는 없지만은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허비한 7년 동안 한국이 IT 쪽으로 매진했다면요.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세계는 신종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덜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코리아의 K자를 써서 K방역이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배우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를 참여정부 시절이라고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재난, 재해, 안보 등 국가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NACS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 재난, 재해 대책 상세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갖춰 놓게 됩니다. 또한 그때 간호사 출신이었던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건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의사들은 펄펄 뛰며 반대합니다. 의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간호사 따위가 보건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이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의사들 반대하고 질병관리본부 같이 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 당시 경제 관료들 그 다음에 야당에서 엄청 반대합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당시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의 예산은 미국의 55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의사들과 예산 권한을 쥔 관료들과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과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 병 걸려도 좋은 병원에 가면 되니까. 그러나 돈 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면 질병관리본부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밀고 나갑니다. 현재 미국의 신종 코로나 치료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4천만 원.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부자들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런 사람은 1,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걸린 거 알면서도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짜로 치료합니다. 미국은 5월 20일 현재 120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 9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1,000여 명이 감염되었고 260명만 사망하여서 세계적인 모범국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만약 신천지 사태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더 적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했고 만에 하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했던 선견지명을 가진 분들의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